볼게요. 자, 내년 지방선거의 분위기가 서서히 달아오르는 가운데 저희가 관전 포인트 3곳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관전 포인트부터 살펴볼까요? 자, 박원순 3선 도전할까인데요. 자, 여권 내부에서도 이미 여러 사람이 아니 2번 했으면 됐지 뭐 3번씩 하려고 그러냐. 이제 우리도 좀 해야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박원순 시장 3선에 나올까요? 3선 도전한다고 어디 확실하게 뭐 선언했다고 뉴스가 나왔던데요. 그 페이크 뉴스인가요? 공식 선언은 아직 공식 선언은 안 했어요. 내부적으로 뭐 방침이 거의 굳어지고 있다라는 확실하게 했다. 더 이상 후퇴는 없다. 이렇게 하는 뉴스를 봤는데 어쨌든 그 마음이 그런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번 선거를 안 나가면 다음 대선에 분명히 나가겠다 이런 건데 대선 지금 너무 멀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도 박원순 시장 뭐 속내는 3선 도전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이 지금 현재 다른 서울시장 후보군을 도전하는 여권에서는 뭘 3선까지 하시냐. 저런 분들이 바로 화면에 보면 저런 분들이 본인들이 희망사항이 다른 거예요. 예. 도전자들의 희망사항이 3선은 너무 무리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박원순 시장 본인은 박원순 시장 입장에서는 또 이게 청와대랑 가까운 친문계 의원들 쪽에서 그 서울시장 3선보다는 경남지사로 가시는 게 어떻겠느냐. 경남지사로 가라? 경남지사로 나가. 왜냐하면 경남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이번엔 좀 민주당에도 서광이 비치잖아요. 과거와 달리. 그래도 어쨌든 과거에는 전통적인 보수 정당의 텃밭이었는데 만약에 박원순 시장이 거기에 나간다면 마치 2000년도에 민주당 간판 달고 부산에 출마해서 떨어지긴 했지만 굉장히 선전을 했던 노무현, 바보 노무현의 시운하를 이제 박원순 시장도 만들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다음 대권은 정말 따놓은 당상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친문계 의원들 쪽에서 박원순 시장한테 얘기를 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 입장에서도 뭐 그런 카드를 고려하지 않을 필요는 없겠지만은 한편으로는 본인 입장에서 과연 그렇게 험지에 나가서 위험한 배팅을 할 이유가 있겠는가. 또 둘째로 경남지사가 물론 본인이 민주당 간판 달고 됐으면 의사치로 의미가 있을 수가 있으나 실제로 만약에 지사가 된 다음에는 정치인이 아니라 행정가거든요. 더군다나 중앙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경남지사가 과연 향후 대권에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좀 판단도 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관전 포인트를 좀 살펴볼까요?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자, 안철수 서울, 부산 선택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그동안 말이 많았잖아요. 근데 본인은 뭐 당이 원한다면 나는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본인은 말이 없고 주변에서만 말이 많죠. 예를 들어서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부산시장 출마를 이제 강력히 종용을 하고 있는 건데 그렇죠. 왜냐하면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불모지니까 대표가 돼가지고 여기에서 깃발을 꽂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설령 지더라도 바보 노무현의 신화와 비슷한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여기서도 바보 노무현, 저기서도 바보 노무현. 네. 이렇게 이제 풀무지를 하고 있지만 안철수 대표는 별로 생각이 없는 것 같고요. 만약에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가운데 도전을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서울시장에 도전을 하는 게 맞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서울시장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그 상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결국은 그 최정점에 있는 서울시장에 도전을 함으로써 당 전체의 명운을 내가 한 몸에 쥐고 가겠다라고 하는 상징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떨어지더라도 부산시장에 출마해서 떨어지는 것보다는 서울시장에 출마해서 떨어지는 게 본인의 데미지가 덜한 것이고 명분은 크기 때문에 그렇죠. 서울시장에 도전한다면 서울시장으로 가는 거지 부산시장으로 갈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고요. 문제는 본인이 서울시장에 과연 도전을 하겠는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관건인 것 같은데 현재 뭐 지금까지 들리는 얘기로는 별로 그렇게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는데 주변에서 얼마나 이제 미느냐.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출마 못하도록 그러니까 출마하도록 어떻게 이제 그 당 안팎의 여론 지형을 만들어내는가. 결국 관건은 여기에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내년 지방선거의 마지막 관전 포인트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까요? 남경필과 이재명, 자 불꽃 경쟁, 승자는 누구냐 이건데요. 두 사람은 추석 연휴 전부터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자, 두 사람의 설전 한번 보시죠. 왜 이런 쓸데없는 큰 기대를 갖게 하면서 실제로 선정될 가능성도 적은 이런 정책을 만드냐. 정치인들이 객관적 사실을 호도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국민들을 무시하는 행위 중에 대표적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재명 시장님이 아주 훌륭한 정치인이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이번에 보니까 민주주의의 기본 소양이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상대방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 온 것이 아닌가. 꽤나 날카롭네요. 뭐 소양이 부족한 게 아니냐는 말까지 서로 하면서 신경전을 펼치고 있는데 네. 저 두 분이 뭘 갖고 저렇게 싸우는 거예요? 지금 경기도에서 남경필 지사가 어떤 정책을 폈냐면 그 명칭이 청년 희망저축인가 좀 정확하지는 않은데요. 그러니까 그 청년이 취업을 해서 300만 원인가를 저축을 하면 경기도가 여기 얹어갖고 1000만 원인가를 만들어주는
이런 정책을 펴겠다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재명 성남시장이 이제 공격을 한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 다시 이제 남경필 그 경기지사가 맞받아치면서 이제 정책 논쟁이 저런 어떤 감정까지 섞이는 정치 어떤 그 공격으로까지 공방으로까지 이제 비화가 됐던 것인데. 근데 원래 이재명 시장이 처음에 청년들에 대해서 수당 나눠주는 것의 원조 아니었나요? 그렇습니다. 그 청년 문제는, 수당 했었는데 문제는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 입장에서는 저것이 생색만 내고 사실은 별로 효과가 없는 뭐 예를 들어 데이터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서로가 의견, 그러니까 주장이 달랐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정책 싸움이 정치 공방으로 갔던 건데 그 바탕에는 내년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전초전 성격이 있었다. 이게 일반적인 분석이죠. 기본적으로 청년 통장을 하는 게 지금 설명하신 게 맞는데 남경필 지사 그 중에 일부를 선정해가지고 1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이 아까 얘기한 게 바로 청년들에게 쓸데없는 희망을 갖게 하고 로또 같은 게 아니냐 이렇게 비판한 게 바로 그 얘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그 뭐 서로 정책 가지고 싸웠는데 결국 정책이 아니고 이제 선거 예선전인 거죠. 내년 예선전인데 남경필 지사가 뭐 기반도 탄탄하고 했지만 결국 지금 아무래도 바른정당 속이기 때문에 좀 배경이 아무래도 당 배경이 약하고 최근에 또 아들 문제가 있었죠. 그러니까요.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기가 분명히 나올 거고 그래서 사실 도전하는 이재명 시장 입장에서도 성남시장으로서 탄탄한 기반을 갖고 전국적으로 지난 대선 출마하면서 지명도를 쌓았기 때문에 굉장히 아주 정말 볼만한 뭐 그런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남경필 지사의 그 도전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른정당이 만들 때 선거 탈당을 했던 사람이 바로 남경필 지사이고요. 문제는 남경필 지사 입장에서는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가서 보수의 단일 후보가 되기가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주변에서는 바른정당을 탈당을 해서 무소속 출마가 오히려 현실적인 것 아니냐 이런 권유도 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정책 좌표를 어떻게 설정해서 보수 단일 후보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결국은 이재명 성남시장과 만약에 그 겨루게 된다면 필요 조건이 충분 조건도 아닙니다. 이건 필요 조건이 이거가 될 텐데 이 자체도 사실은 난제라는 겁니다. 정치적으로.